펫부터 장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훈련사 한준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은 마지막 강의 주제인 산책하기인데요. 산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올바른 산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반려견 산책시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농담처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네네. 겨울만 되면 그 많은 강아지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겨울 되면. 네. 그러니까 그래도 날씨가 좋을 때는 많이들 산책시키러 네. 나오시는데 날씨가 나쁘면 네. 산책을 많이 안 시키신다는 거죠.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반려견 산책시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오.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훈련사님, 그러면 산책할 때도 교감이 중요한 거겠죠? 물론이죠. 저는 교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 산책하실 때 산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의 뭐 자유나 네. 아니면 뭔가 좀 경험해 볼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네. 집에 있기에 좀 뭐하니까 나오시는 경우들도 네. 있고 강아지한테 새로운 냄새 좀 맡게 해주려 네네. 나오시기도 네. 하고 집에 있으니 답답하니 좀 와서 걸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산책은 단순히 그것 말고 다른 목적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그 산책의 목적에 맞는 올바른 산책 방법,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너무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같이 산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네, 근데 남자랑 여자랑 평균적으로 네. 걷는 속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네. 네. 무슨 학자들에 의하면 네. 남자가 걸음이 조금 빠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걸어갈 때는 남자는 조금 천천히 걷고 네. 여자는 조금 빨리 걸어서 서로가 산책하는 속도를 맞춘다고 합니다. 네네. 우리가 반려견하고 산책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보호자가 안 오는 애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반려견이 보호자를 끌고 가는 산책도 아닙니다. 반려견과 보호자가 같이 호흡 맞추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산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산책을 어디 목적지까지 야 오늘은 저기 동네 앞에 여기까지 갔다 오자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네. 산책은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산책이 조금 더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산책처럼 서로 발맞춰서 반려견과 사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랑하는 두 사람이 걸어갈 때는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거나 하면서 둘 사이에 눈도 마주치면서 교감을 하지만 서로 잡은 손을 통해서도 네. 교감이 이루어지잖아요. 반려견과 사람도 역시 서로 쳐다보는 관계에서 아니면 목줄을 통해서 네네.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산책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는 사람끼리 산책하는 게 아니라 네. 반려견과 사람이 같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걸어가다가 너무 좋은 장소에서 앉아가지고 반려견 눈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시고 반려견의 등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네. 주시고 그러면 반려견은 또 여러분의 손을 핥아주기도 하고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산책은 냄새를 맡기 위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냥 나와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산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밖에서 산책하기 전에 우선 집 안에서부터 산책 교육을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집에서요? 네.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집에서 무슨 산책을 해라고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목줄을 통해서 반려견과 보호자가 네. 교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 연습을 집에서부터 하셔야 되세요. 아. 집에서부터 반려견과 함께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서로 교감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속담 있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 네. 이 말은 네. 집 안에서 잘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잘하고 네. 집 안에서 잘 못하면 밖에서도 잘 못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잘 못한다면 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얘가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네. 보호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막 힘들어하시죠. 네네. 그래서 집 안에서부터 천천히 보호자랑 교감하면서 산책하는 연습을 한다면 네. 그 아이는 밖에서 어떻게 될까요?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 리포터님도 하산하셔서 훈련사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집 안에서 훈련을 잘하면 네. 밖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부터 편안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이제 또 알려드려야 되는 거는요. 이제 목줄의 길이가 네. 줄어들었어요. 혹시 얼마로 줄었는지 아세요? 한 2m? 정확해요. 그런가요?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제는 2m가 넘어가는 목줄을 하시면 안 되세요. 네네. 이제는 밖에서 2m 안에 목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생각보다 짧으세요.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2m도 굉장히 길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네. 제 기준으로 팔도 이만큼, 여기서도 이만큼, 그리고 한 바퀴 원을 그린다면 사실 한 5m 반경에서 강아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인도의 폭이 네. 그렇게 넓진 네,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길긴 하지만, 네. 근데 옛날에는 더 긴 줄을 가지고들 놀으셨어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2m가 굉장히 짧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는 법으로 2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2m 줄을 가지시고 집안에서 우리의 강아지가 정확하게 천천히 산책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려견들이 산책을 하다가 이제 냄새를 맡는다고 막 저도 그렇고 막 네. 끌고 가거든요. 네, 그럴 땐 혹시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네. 강아지들이 냄새를 잘 맡을까요? 못 맡을까요? 보통 코가 좋다고 들었는데, 네. 얼마나 좋으냐면요. 네. 우리 세관원에서 일하는 반려견들이요. 네네네. 나쁜 물건들을 네네. 정말 꽁꽁꽁 숨겨가지고 갖고 있어도 냄새로 다 맡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앞에다 갖다 놓고 맡아가 아니라 저쪽에서부터 그 냄새를 네.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맞아. 네. 잡아낼 정도로 네. 후각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우리 리포터님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할 때 네. 강아지 코가 땅에서 얼마큼 떨어질까요? 뭐 해봤자 2-30. 네, 그렇죠. 네. 그럼 강아지가 20-30cm 아래에 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못 맡을까요? 맡을까요? 당연히 네. 맡을 수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걸어가도 냄새를 다 맡을 수 있어요. 근데 흥분을 했거나 네. 냄새를 맡고 천천히 걸어가는 연습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보호자를 끌고 가는 그러한 산책을 하게 네. 되죠. 그러면 이제 보호자님들은 우리 애가 냄새를 맡으려고 했네. 그냥 끌려가세요. 네. 근데 그것은 사실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꼬부정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네. 우리 리포터님처럼 당당하게 딱 해서 예쁘게 걸어가는 네.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보기 좋을까요? 당당하게. 그렇죠. 우리 강아지들도 걸어갈 때 코를 땅에 박고 막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네. 딱 올바른 자세를 하고 꼬리를 살짝 흔들면서 이렇게 걸어간다면 어느 게 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살랑살랑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냄새를 맡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네. 냄새를 맡기 위해서 강아지가 정말 막 힘들게 하는 산책은 네. 그건 잘못된 산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강아지가 흥분하지 않고 편안하게 걸으면서 냄새를 맡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흥분하지 않고 편안하게 걷는 반려견이 더 많은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감각 기관은요, 흥분하지 않으면 더 잘 발달이 돼서 더 많이 작용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도 흥분하면 네. 시야가 좁아지고 들리는 소리도 안 들리게 네. 되는 거잖아요. 강아지가 이걸 끌고 간다는 건 오히려 흥분해서 냄새를 제대로 못 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흥분하지 않으면 천천히 걸어가고 예쁜 자세로 걸어가도 모든 냄새를 잘 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산책 전후에 보호자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또 있을까요? 네, 우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반려견이 흥분하면 냄새를 잘 못 맡는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 안에서부터 흥분도를 떨어뜨려 주시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부터 걷는 연습이 필요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우리가 막 나가려고 막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하죠? 막 흥분하죠. 네. 그렇죠. 나도 데리고 네, 가죠라고 네. 하고 막 와가지고 긁고 자기가 먼저 목줄을 갖고 오고 신발장 앞에 나가 네, 있고 맞아.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런 흥분도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줄여주고 집 밖에 나가게 되면 이 아이도 내가 흥분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네. 집에 문을 나가기 전에 네. 기다려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항상 이 문을 먼저 나가는 거는 사람일까요? 반려견일까요? 사람. 네. 네. 문을 먼저 나가는 건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 뭐 중문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현관문도 있을 텐데 어떠한 문이라도 문을 지나갈 때는 네네. 문을 지나가기 전에는 앉아 기다려를 시켜서 흥분을 낮춰주시고요. 사람이 먼저 지나가셔서 내가 신발을 신어야 되거나 뭐 외투를 입어야 하면 다 준비하시고 나서 네. 나와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현관을 나가실 때는 또 앉아 기다려를 시켜주시고 사람이 먼저 나간 다음에 또 나와라 해가지고 나와서 걸어가시면 그러면 반려견이 흥분도가 조금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가서 밖에 나가시면 그러면 흥분해가지고 막 무엇인가 어쩔 줄 몰라 하는 행동이 가라앉게 될 겁니다. 또 기사를 봤는데 이 네. 흥분한 아이들이 목줄을 채우기도 전에 집 밖에 맞아요. 뛰쳐나갔다가 이제 지나가는 행인을 무는 사고가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러한 뉴스들이 꽤 나왔죠. 그냥 네. 조그만 사고가 아니라 정말 큰 사고로 네. 됐다라는 것도 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문을 나갈 때는 특히나 공동주택에서는 사람이 먼저 나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때에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네. 산책을 안 나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아. 산책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교감하는 건데 네. 둘 중에 누군가가 나랑 교감을 하기 싫어한다. 네.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산책을 안 나가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려견이 지켜야 하는 규칙 말고 보호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에는 전화기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고가 많다는 네. 거예요. 물론 반려견 없이 우리가 스몰비라고 혼자서 걸어가다가 전화기 보면서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반려견과 함께 반려견과 교감하고 가야 되는데 반려견은 줄로 묶어놓고 전화기와 교감을 하면서 걸어간다면 네. 네, 그거는 올바른 산책이 될 수 없겠죠. 그쵸. 강아지에게만 규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사람들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정말 사람도 전화기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반려견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산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규칙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이 규칙은 보호자와 또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산책할 때 또 알면 더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아, 네. 산책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어디를 그냥 목적지를 정하고 거기까지 빨리 걸어갔다 오는 게 아니고요. 네. 나가셔가지고 앉아서 책도 보시고 그때는 잠깐 전화기하고 음악도 들으실 수도 있고 네. 편안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강아지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데 집에서 빗을 갖고 나가세요. 아, 그래서 네네. 밖에서 네. 내 사랑스러운 빗질을. 반려견을 빗질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네네. 네. 그렇게 되면 반려견은 털 관리가 잘 돼요. 아, 네. 여러분들이 네. 집에서 빗질하면 털이 어떻게 돼요? 그쵸. 이렇게 주변에 떨어지거나. 네. 그래서 막 옷에도 많이 네. 묻히잖아요. 근데 밖에서 빗질을 해주면 그래도 집에 떨어지는 털이 좀 그렇죠. 적어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더 편해지고요. 네. 그 다음에 빗질을 해준다는 거는 그 안에 통풍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밖에서 네. 좋은 바람 있는 데서 빗질을 해주면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요. 피부병 예방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피부병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때 빗질을 해주면서 이렇게 촉진도 함께 하면서 이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알 수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산책 나가셔서는 빗질을 함께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산책 시 반려견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과 보호자와 함께하는 올바른 산책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강의 주제였죠. 반려견과 산책하기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